이제 오늘날 자율주행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터나 여러 환경에서 실차 테스트를 하기 전에 많이 쓰이는 운전자 모델에 대해서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이제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백그라운드랑 모티베이션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메서돌로지를 설명드리며, 마지막으로 플래닝 분야에서의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정량적이나 정확한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성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컨클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은 뭐 슬램, 퍼셉션, 뭐 프레딕션, 플래닝, 컨트롤 정말 많은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제 percepti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누신이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뭐 precision recall 같은 걸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컨트롤 같은 경우는 뭐 힐스나 빌즈 장비들을 활용해서 제어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반면, 플래닝은 정답이 없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전환에 따라서 마음대로 평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델링된 환경에서의 가상의 평가다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래닝을 연구할 때 있어서는 뭐 세이프티를 추정하고 패신저 컴포트를 추구하고 뭐 드라이빙 에피시엔시를 추구하기 위해 뭐 러닝을 써서 뭐 그 피처를 받아서 가장 최적의 판단을 내린다던가, 아니면 뭐 MPC 등을 통해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최저값을 찾는다던가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많은 연구들을 함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시뮬레이션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검증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플래닝 같은 연구는 뭐 먼저 실차에 적용하거나 뭐 힐스나 빌즈 장비로 테스트하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런 알고리즘을 일차원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힐스나 빌즈조차도 정말 위험한 상황을 실차로 매번 충돌을 테스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 차량이나 옵스타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델링된 값으로 줘서 임의의 리스키한 상황을 연출해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에서 뭐 그 주변 환경을 environment를 표현하는 것이나 아니면 센서 모델 아니면 베이클 다이나믹스를 표현하는 거는 뭐 카심, 칸메이커, 뭐라 해야 할 것 없이 많은 시뮬레이터들이 이미 점점 진보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작 중요한 드라이버 모델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나이브하게 양보하는 운전자 모델인데, 단순히 조금 고령화된 레타르직한 모델부터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추구하는 뭐 브레이크나 각속도 값 또는 뭐 리스폰스 타임, 아니면은 이제 안전거리라고 생각하는 뭐 TTC나 리쿼어드 디스턴스만을 조금 다르게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려는 에고 베이클 알고리즘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차량은 정말 나이브하게는 그냥 컨스탄트한 벨로시티나 엑셀레이션을 계속 추정한다고 그냥 넣던가, 아니면 GM의 컬 팔로잉 모델이나 아까 앞서서 그 HR 클램브의 김지한 책임님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인텔리전트 드라이버 모델들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그 자율주행을 어떤 검증을 할 때 또는 자율주행 플래닝 알고리즘 할 때 단순히 주변 차량을 컨스턴트 벨로시티라고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조금 트래픽 레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교통에 체증이 있어 조금 트래픽이 덴스해진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수행될 수가 없고 무작정 예일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근의 프리딕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플래닝 알고리즘에서는 어느 정도의 후방 차량의 감속을 뭐 여러 가지 로직을 통해서 예상을 해서 후방 차량의 양보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바로 전 그 실차 그 H 클램브 그 담당자분께서 보여주셨듯이 항상 후방 차량이 양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도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예측된 후방 차량의 감속을 예측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양보를 하긴커녕 오히려 의도적으로 가속을 해서 자차량의 개입을 막아버리는, 이것이 나이스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아이디어는, 실제로 먼 미래에 완전 자율주행들이 모든 차량에 탑재되거나 아니면은 V2X가 원활히 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예 쿠퍼레이티브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ADAS가 확정되는 시점에는 아예 그 시뮬레이션 상에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양보를 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러쉬를 통해서 그 컷인하는 상황을 방해하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이 모두 포함되는 그 운전자 모델이 표현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기존에 많이 쓰는 IDM 모델에서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컷인 상황에서는 그런 단순히 그 타겟 베이클 하나만 삼을 경우에는 그 타겟 베이클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컨시스턴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웨이트를 조정하면서 두 개의 차량을 모두 고려해서 인컨시스턴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제어와, 또한 이런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해서 상황에 따라서 양보하지 않고도
이제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드라이버 모델이 그 컷인 베이클에 양보하지 않는 상황까지도 표현되는 그런 운전자 모델을 시뮬레이터 상에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스테이트 A 같은 경우는 프리스틴 컬 폴로잉으로 뭐 IDM이 될 수도 있고 ACC도 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정말 전방 차량을 추정하는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이제 스테이트 B 같은 경우가 이제 컷인을 디텍트한 경우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컷인 베이클에 대해서 예일드하는 경우를 B-1로, 예일드하지 않는 경우를 B-1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간의 그 트랜지션 컨디션은 그 컷인 차량의 컷인 확률, 그 다음에 그 컷인 차량과의 그 오버랩 되는 정도의 경로 유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진입을 방해할 정도의 그런 가속도 프로파일이 나오는지 여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컷인 프로바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전혀 독창적일 것이 없고, 많이 쓰이는 대로 뭐 위치나 벨로시티에 대한 것을 뭐 시그모이드 함수 등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서 일정 이상 값이 되면 그 컷인 베이클을 디텍트해서 반응을 하도록 로직을 구성을 하였고, 렐레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2닷에서 워크숍에서도 보고 좀 유용하겠다 싶어서 참고를 한 부분인데, 이제 차량이 오버랩되지 않고 완전히 옆 차선에서 각각 그 센터 포인트에 에드저이센트하게 주행하는 경우는 렐레반스 값을 0, 그리고 완전히 전방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종방향 오버랩을 봤을 때 오버랩이 시작되는 지점을 1로 해서 렐레반스 값을 1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논 일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정해진 파라미터 최대 가속값을 하나를 줘서 그 가속값보다 작은 값으로 컷인하고자 하는 차량을 블럭할 수 있으면 이건 블럭 피지빌리티가 성립하기 때문에 컨디션 1이 성립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기존의 프리시딩 하던 베이클과 충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선택했을 때도 기존의 전방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교통법규 내에서 최대 속도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컨디션까지 만족한다면 때로는 그 컷인 차량에 대해서 일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 일드하는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파라미터 하나를 줘서 이 파라미터 값 내에서 그 이제 이 차량이 컷인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타임 호라이즌 이내에 그 차량의 컷인을 블럭할 수 있으면 블럭을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C1 블럭 피지빌리티 판단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특정 타임 호라이즌 동안 그 최소한 전방 차량과 유지되는 세이프티 갭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AB를 수행하게 되는 뭐 TTC 크리티컬 또는 리스크 크리티컬 기준을 정해서 전방 차량과 그 값은 침범하지 않으면서 블록할 수 있으면 이 두 번째 조건, 세이프티 윗 리드 베이클 조건이 만족하게 됩니다. 만약 세 번째는 간단하게 예상되는 이제 블록하는 시간 타임 호라이즌 동안 정해진 가속도 값을 수행하여도 그 엔드포인트 값이 엔드포인트 벨로시티가 스피드 리미테이션을 넘지 않는다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그 IDM 기존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과 결합해서 사용한 모델인데, 이런 컷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타겟 베이클에서 새로운 컷인 베이클이 추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전의 IDM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타겟 베이클이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큰 틴 값이 발생하고 인컨시스턴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 차량을 모두 고려하고 서서히 컷인이 레인 체인지가 수행됨에 따라 그 완료도에 맞춰서 웨이트를 조금씩 더 부과해서 이제 인컨시스턴시 문제를 해결한 내용인데, 제어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IDM에서 조금 인컨시스턴시 문제만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설트랑 이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서 파라미터 세팅은 기존의 IDM 하는 방식을 그대로 한 대신 좀 세팅 값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브럽트한 상황에서 아니면 또는 엣지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돌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리스키한 상황을 시뮬레이터에서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감속도 값도 그렇고 가속도 값도 그렇고 일반적인 IDM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레시브한 값을 선택을 하였고, 디자이어드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그냥 90km/h 정도의 고속도로를 그냥 m/s로만 환산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스크도 뭐 TTC 역수도 있고 거기에 뭐 값을 더해서 정할 수도 있고 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10으로 노멀라이즈 되게 해서 10 정도면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상정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컷인 석세스 레이트는 그냥 아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러한 뭐 그 맥시멈 엑셀레이션 1, 2, 4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이 매트릭스를 다
포함한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성공했는지를 보여드리는 내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느린 차선에서 더 빠른 차선으로 레인 체인지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트래픽 자체가 어느 정도 덴스해서 충분한 TTC를 확보하지 못하고 커딩하는 경우, 소위 말해서 뭐 required distance나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후방 차량이 어느 정도 양보가 상정이 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커딩 또는 뭐 강제된 커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파란색을 보시면 IDM 같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감속이 상정된, 그러니까 일드가 상정된 모델에서는 사실 굉장히 액셀레이션 리미트를 높이면서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을 연출해도 생각보다 잘 성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는 정말 리스키한 상황이지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별로 로직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에 따라 운전자의 습관이 다른 것처럼 잘 끼워주지 않고 커딩을 잘 양보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를 상정한 이런 non-yielding IDM 모델에서는 점점 리스키한 상황이 연출될수록 그런 성공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리스크를 표현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정이 될수록 리니어한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기존의 IDM 모델과 non-yielding IDM 모델 사이의 갭이 커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일드가 아닌 논일드 상황으로 산정을 했다면 이제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측 후방 차량과 같은 속도로 커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세이프티 타임 갭이 크지 않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경향성이 나타날까? 그리고 어떤 것을 변수로 두었냐면 바로 레인 체인지를 수행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레인 체인지 알고리즘을 판단할 때 종방향이나 뭐 TTC 또는 뭐 감가속까지 고려한 이 TTC를 통해서 종방향으로 세이프티 타임 갭이 있느냐 아니면 세이프티 코리도 등이 있느냐를 이용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차선 변경을 수행하는 그 차량의 차선 변경의 시간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D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보를 상정하기 때문에 이 차가 2초 만에 차선을 변경을 수행하든 4초 만에 차선을 변경을 수행하든 성공률에 큰 변화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반면 논 일딩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갑작스럽게 이미 소위 말해서 머리를 끼어든 경우라면 충돌 자체는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밖에 없지만 서서히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충분한 가속을 통해서 들어들 그 세이프티 갭을 없애 그 성공률 자체를 기하급수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기존의 드라이버 모델은 너무 양보하는 모델을 상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나 나이브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그런 드라이버 모델에서는 조금 언프렌들리한 드라이버를 미믹하는 드라이버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차선 변경의 시간에는 무관하게 조금 드라이버 모델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더 느린 차선 변경에 한해서는 레트럴하게 더 느리게 차선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영향을 받는 드라이버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리미테이션으로는 이거는 어떤 뭐 로드 컨디션이나 뭐 타이어 뭐 프릭션 코에피션트 같은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클 다이나믹스가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매우 익스트림한 상황에서는 별로 적합한 모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의 운전자를 미믹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차량에 ADAS가 탑재된 그런 시대에는 적합한 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처 워크로는 조금 더 베이클 다이나믹스가 고려된 그런 연구를 하면 좋았다는 생각과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하이웨이에서만 상정된 드라이버 모델이기 때문에 라운드어바웃이나 인터섹션 같이 조금 더 다양한 게임 이론이 포함된 그런 내용에서는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또 어떻게 복잡해질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을 질문해주세요. 여기 앞에. 네, 재밌는 연구 잘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낫 일드 하는 경우에는 끼어들려는 차량에 대해서 충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가속을 해서 끼어드는 걸 방지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 혹시 양보하지 않는 케이스의 모델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주행 중에 양보를 하는 모델과 혹시 거동이 다르게 설정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까 스테이트 머신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판단을 내릴 때 양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블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양보를 하지 않는 가속도 값을
그 차를 추월할 때까지 수행하게 되고, 양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IDM처럼 그 컷인 베이클에 반응을 해서 그 차를 타겟 베이클로 하나로 고려해서 양보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양보를 하지 않을 인텐션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그 정션이나 그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가속을 하면서 아예 제가 추구했던 그런 논 일드 상황보다도 더 가속을 해서 아예 끼어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무작정 막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렐레반스나 또는 이런 아까 말했듯이 그 바이너리 함수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감속을 한다던가, 또는 이미 제가 가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을, 여기서는 렐레반스라는 개념을 표현했는데 0.75, 즉 75% 이상 차선 변경을 완료해서 저와의 그런 충돌 위험이 레터럴하게 25%밖에 남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그 양보하는 스테이트로 돌아가서 양보를 해주게 되고, 초기 단계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을 의도를 보였는데 상대방이 아까처럼 폴백을 수행한다던가 원래 이니셜 레인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양보하지 않는 액션을 거동을 취하게 됩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게 사실 그렇게 끼어들지 않고 가속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존재하지만 엄청 흔하게 존재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게 뭐 통계적으로 얼마나 된다거나 이런 게 분석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정확하게 통계를 기반으로 얼마 정도 존재하는지는 저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 연구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많은 차선 변경이나 ADAS 로직이 이미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고를 상정해야 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인텐션이 유도한 것과 다르던가, 또는 프리딕션 기반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 양쪽의 코너 케이스일 때는 차량 알고리즘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는 뭐 폴백 로직이 있다면 폴백 로직이 잘 수행하는지, 인텐션을 읽는 리딩 로직이 있다면 인텐션을 잘 읽는지 등을 검증할 때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를 표현할 수 있는 드라이버 모델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본 연구 과제는 국토부 빌즈 과제에서 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쓴 논문이기 때문에 아예 빌즈 환경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이라서 조금 일반적인 도로 환경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트래픽 시나리오에서 대다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어떤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설명하시고 하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이 시나리오 셋을 테스트하면은 제너럴하게 성능이 이만큼 나온다, 뭐 이런 어떤 스탠다드 테스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쭉 발표됐던 건 다 연관된 부분인데. 네, 아마 그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퍼셉션 분야에서도 날씨에 민감하고 계절에 민감하고 아니면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지는 것처럼, 플래닝도 어찌 보면은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특정 도로 구간에서의 데이터를 통해서 잘 성공할지 등을 판단해서 로직을 짜고 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플래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운전자의 특성과 부산의 운전자 특성이 다르고 뭐 한국과 미국이 다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도로에 적합한 드라이버 모델이나 파라미터를 선택해서 조금 그 도로와 유사하게 표현을 해서 조금 검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드라이버 모델을 개발하고 이 드라이버 모델에서 어떤 파라미터에 적당한 레인지를 줬을 때 어떤 정말 이 모델이 제너럴하게 정말 완성된 모델이다라고 검증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플래닝 분야 자체에 좀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